왜 지금이 로보틱스 투자의 초기 진입 골든타임인지 지난번 영상에서 트럼프기 행정부의 경제정책이 겉으로는 모선투성이다 보니까 그 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가 로봇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공장을 지으라고 하는데 인력은 없고 중국에 대한 반도체 제재가 1막이었으면 이제 2막은 로봇이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 한국, 일본, 유럽, 미국 기업들에게 경쟁자가 사라진 무주 공산이 열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행정명령 제네시스 미션과 연동해서 어떠한 로보틱스 분야에 어떤 로봇 회사들을 투자해야 될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행정명령 14363 제네시스 미션을 아주 짧게만 짚고 넘어가자면은 이거는 국가의 과학 연구 방식을 인간 중심에서 AI 플러스 로봇 중심으로 강제 전환하라는 명령서예요. 제일 중요한 게 자율주행 실험실의 탄생인데 행정명령에서 에너지부에게 AI 주도 생산시설 및 로봇 실험실 구축을 지시했습니다. 과거 박사급 연구원 10명이 밤새 피펫을 들고 실험을 했는데 그렇게 해도 하루 실험이 100회밖에 안 됐죠. 미래에는 AI가 가설을 세우고 로봇 8과 이송 로봇이 24시간 쉬지 않고 시약을 섞고 결과를 분석하고 하루 실험이 10,000번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 즉 단순히 로봇만 만드는 게 아니라 실험 장비랑 로봇을 연결하는 미들웨어 소프트웨어랑 SI 시스템 통합 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거죠. 과학의 공장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행정명령 발표 이후에 60일 이내에 관련된 주요 국가 과제를 선정하라고 했죠. DOE 예산 구조상 약 15개에서 20개의 핵심 분야가 선정될 것 같은데 예상 리스트로는 차세대 배터리 소재, 히트류 대체 물질, 방사능 폐기물 처리, 바이오 신약, 핵융합 제어가 예상이 돼요. 즉 이 리스트에 포함된 산업군에 특화된 로봇, 방사능 내열 로봇이라든가 초정밀 바이오 로봇 이러한 곳들이 정부가 보증하는 확실한 매출처를 얻게 되겠죠. 고영 같은 회사들이 왜 요즘 기대감에 이렇게 뛰어오르는지 조금은 납득이 가는 대목이기도 하죠. 그리고 미국 과학 안보 플랫폼 이걸 만들고 표준을 선점하자고 하는 건데 정부가 연구 데이터를 통합하는 거대 플랫폼을 만들어요. 여기에 접속하려면 인증된 하드웨어를 써야 되는데 즉 정부가 로봇의 통신 프로토콜, 보안 기준을 정하는 겁니다. 이 기준을 통과한 기업, 미국 또는 동맹국이겠죠. 이곳의 로봇이 미국 전체 연구소와 공공기관의 표준이 되는 거예요. 한번 깔리면은 바꾸기 힘든 락인 효과가 발생합니다. 자, 그렇다면 로보틱스에 대한 투자를 4가지 섹터로 나눌 수가 있겠죠. 첫 번째 섹터에서는 제조, 물류 자동화가 있겠죠. 리쇼어링과 인력난의 직접적 수혜, 당장 공장을 돌려야 되는 민간 기업들이 지갑을 열게 됩니다. 아니 생각해보세요. 마스카 프로젝트라고 우리나라 주요 조선소가 미국에 들어가서 한화 오션이 필리 조선소에 가서 인력이 부족한데 시스템이 낙후되어 있는데 어떻게 무난하게 배를 만들겠어요. 다 이제 앞으로는 로보틱스가 결합이 되는 겁니다. 주요 아이템으로는 자율이동 로봇이 있겠죠. 바닥에 QR코드 없이도 카메라로 길을 찾아다니는 물류 로봇이 있을 거고 협동 로봇, 사람 옆에서 안전하게 용접, 조립을 돕는 로봇 팔이 있겠죠. 투자 포인트가 단순 하드웨어 판매사가 아니라 공장 전체를 설계해주는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기업을 보면 됩니다. 두 번째 섹터로는 특수, 극한 환경에서의 로봇이 있겠죠. 이게 제네시스 미션과 에너지 패권 정책의 교집합이에요. 사람이 가기 싫거나 하기 힘들거나 위험한 곳에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로봇이겠죠. 주요 아이템으로는 사족 보행 로봇, 계단을 오르고 험지를 달려서 원자력 발전소나 송전탑을 점검해야겠죠. 국방 경계 로봇도 있습니다. 국경 감시랑 정찰용 드론, 지상 로봇이 있을 거고요. 그렇다면 정부 조달 비중이 높고 미국 국방부 납품 이력이 있는 그러한 기업들이 최우선이겠죠. 세 번째로는 실험실 자동화 로봇, 행정명령에 이번 직접 타겟, 바이오 소재 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한 필수제예요. 마이크로 핸들링 로봇이 있을 거고요. 현미경 단위의 정밀 조작이 가능한 로봇이겠죠. 디스펜싱 로봇, 시약을 정확하게 배분하는 로봇이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 포인트는 기존 바이오 장비 회사와 협업하는 정밀 제어 기술 보유 로봇이겠죠. 마지막으로는 히든 챔피언, 중국산 부품 배제로 인한 공급망 공백이 있겠죠. 주요 아이템으로는 감속기, 로봇 관절의 핵심이죠. 일본이 강세였는데 한국, 미국 기업이 추격 중이에요. 액추에이터랑 제어기, 로봇의 근육과 신경이 들어갑니다. 왜 최근에 로보티즈가 외국인들의 러브콜을 받았는지, 주가가 탄력을 받았었는지 곰곰이 생각해야 될 포인트예요. 즉 탈중국 공급망이 완성된 부품사, 완제품 기업보다 마진율이 좋고 어떤 로봇이 떠도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품 회사를 투자해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모든 로봇이 다 가는 게 아니에요. 가정용 로봇, 엔터테인먼트 로봇이나 B2C 이런 분야는 철저하게 배제가 됩니다. 이번에 산업용, 정부용, 이번 행정명령과 관련된 그런 분야에 집중을 해야 돼요. 그리고 휴머노이드는 아직은 꿈이에요. 테슬라의 옵티머스가 멋져 보이긴 한데 당장 2026년에 공장에서 추천대가 돌아가진 않습니다. 지금 돈을 버는 거는 바퀴 달린 로봇이랑 팔만 있는 로봇이에요. 휴머노이드는 장기 투자용, 이번에는 산업용 로봇이 실적 투자용인 거죠. 그리고 예산안 통과를 확인해야 되는데 행정명령은 대통령의 의지고 실제 돈은 의회가 주는 거죠. 2026년 예산안에 제네시스 미션 항목이 얼마나 배정이 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마지막 안전장치입니다. 하지만 주가는 테마를 타고 미래를 반영하죠. 이미 그 이전에 올해 CES를 앞두고 주가 랠리를 시작시킬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수혜 후보 기업 쇼트 리스트를 보자면은 우리나라 대기업을 포함해서 그 대기업들과 연을 맺은 여러 분야의 로보틱스 기업들이 있죠. 제네시스 미션에 따른 위 4가지 섹터에 해당되는 기업들을 봤을 때 이미 주가의 움직임과 수급의 몰림은 시작이 됐습니다. 삼성 쪽의 레인보우 로보틱스, LG 진영의 로보티즈, 그리고 고영 등 주가 랠리에 대한 시동은 이미 시작이 됐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이번 트럼프 행정명령의 데드라인 스케줄에 따라 상승과 조정의 오르내림이 반복될 겁니다. 이 제네시스 미션은 미국이 작정하고 과학을 AI와 로봇으로 자동화하겠다는 선언문이고요. 트럼프의 리쇼어링과 반이민 정책이 기름을 부었습니다. 지금 로보틱스 투자는 단순한 기술 투자, 꿈에 대한 투자가 아니라 사람이 없어서 기계를 써야만 하는 미국의 절박함에, 그리고 그 다음 먹거리를 발굴하려는, 주가를 떠받치려는 트럼프 행정부와 월가에 그 절박함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이것만큼 확실한 수요는 없겠죠.